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이고요. 토요일 오후입니다. 어제 종합주가지수가 약 44포인트 하락한 2936포인트고요. 거래량이 5억 9천만 주 이뤄졌습니다. 전일 투자자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4,80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1,800 매도, 기관이 3,700 매도했습니다.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2,700, 보험사 200, 연기금이 562 매도했습니다. 업종지수 등락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정미하고 의약품 상승했어요. 얘네들만 왜 두 개 상승했나 재료를 봤더니요. 여러분들 이미 다 뉴스 보셨겠지만 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이 등장해가지고요. 전 세계 증시가 동반폭락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국내에서도 의료정밀, 의약품만 상승하고 대부분의 업종들 많이 하락했어요. 운송장비 2.4 하락했고요. 운수창고 2.7, 비금속, 화학, 섬유의복 하락했습니다. 통신주하고 은행주만 소폭 강보합세 이렇게 보여줬어요. 전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쭉 보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약 1.78% 하락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셀트리온도 오늘 상승했고요. 그렇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도 하락폭이 커요. 2% 이상 하락했고요. LG화학도 2.4 쭉 하락했습니다. 하락한 거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마음은 아픕니다. 의약품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들만 소폭 상승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세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상위 볼까요? 쌍방울이 7,600만 주인데 가수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가가 800원짜리다 보니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와가지고요. 저가주들이 많고요. 신풍제약이 10% 상승했는데요. 신풍제약은 이런 거 여러분들 관심 갖지 마세요. 위험한 종목입니다. 작전주고요.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갔다가 한 상투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이 모처럼 또 130원 상승했군요. 5,680원.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쭉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들 딱히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다 봤나요? 다 봤고요.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시황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안 한 이유는 하기가 싫었어요. 네. 저도 어제 장중 내내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네. 그 댓글 보니까 괴롭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마음이 좀 아프네요. 그래서 어제 시황을 저녁에 하려다가 몇 번을 시도를 하려다가 그만뒀고요. 오늘 오전에도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서 시도하려다가 그냥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와서 이제 마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분이 많이 조금 누그러졌기 때문에 지금은 편한 마음으로 시황 녹화 뜨고 있습니다. 다우존스인데요. 어제 2.53% 하락했어요. 900포인트. 얘도 이 정도에서 멈출 걸로 봤어요. 이 정도에서 멈출 걸로 봤는데, 그래서 이 정도에서 멈추거니 아니겠니? 라고 봤는데, 어제 폭락이죠? 2.53%. 나름대로요. 추세선, 지선. 설마 여기까지 내려올까? 이때 고점 언저리 치길래 설마 여기까지는 아니지 않겠니? 마지막 마지노선이 이 정도 아니겠니? 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무참히 깨버리네요. 그것도 하락 돌파 갭까지 생기면서 무너졌어요. 21선 전후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때도 생각했었는데 하락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연말 장세에 나와가지고요. 10월 초부터 11월 8일까지 한 달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상승폭의 절반 약간 더 하락한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어찌하겠어요? 지금 뭐 코로나19가 더 강해진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지금 위드 코로나가 더 좀 위험해 보이고요. 4천 명을 돌파했으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변했고요. 어차피 조정은 예상됐으나 이렇게까지 큰 폭의 하락까지는 안 봤는데 미국 증시도 크게 빠졌습니다. 어젯밤 내내 미국 증시 보면서요. 그냥 좀 싫었어요. 그냥 싫었어요. 네. 뭐 무섭다라기보다 이 정도 가지고 무섭진 않는데 일단 싫었습니다. 나스닥은 아직까지 그래도 이 지선을 지키고 있는데요. 빠지지 않기를 뭐 기대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다음 주에는 좀 돌아서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표라든가 거래량 봐서는 조정인데요. 가격 조정보다 좀 시간 조정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S&P 다우는 밀렸으나 S&P는 요거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21선을 강하게 2.27% 하락했는데요. 직점 저점은 깨지 않고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본 니케이고요. 일본도 하락했어요. 2.53%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뭐 상승폭의 한 3분의 1 절반 가까이 지금 하락한 걸로 보여집니다. 상해 종합이고요. 독고다이다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하락폭도 좀 적네요. 이거는 뭐 외부 영향을 받았다라기보다 자기네들만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양선 몸통이 점점 좀 작아졌죠? 작아졌다가 이제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이 몸통의 하락 몸통이 파란 몸통이 좀 더 길어지겠죠? 아마 21선까지 와놓고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홍콩 항생이고요. 뭐 중국 증시도 하락했으나 뭐 홍콩은 전 세계 증시 영향 받는다 봐야 되겠죠? 네. 위험하네요. 네, 직점 저점 언저리까지 폭락이죠. 얘도 2.67%면 하락폭이 좀 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지표들은 지금 일단 안 좋아 보입니다. 대만이에요. 대만도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1.6%면 우리 한국이 1.47%니까 뭐 비슷한 폭으로 빠졌어요. 이 정도 봤는데 이걸 또 밀치고 내려왔고요. 9칸 올랐었죠. 대략 9칸. 7칸 올랐나요? 둘, 넷, 여섯, 7칸 올랐죠. 이 정도면 이제 2칸 반 정도 하락했군요. 이 정도 빠지면 한 4칸? 네, 이 정도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네, 17,000원짜리. 한 절반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건 어제 하락은요, 뭐 세계적인 영향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 빠졌다면 좀 기분 좀 나쁘겠으나 전 세계적인 영향 이렇게 보는 게 좋겠네요. 독일입니다. 독일도 어제 4.15% 그냥 폭락했어요. 15,000서부터 16,200까지 약 한 8%, 7, 8%의 연말 장사가 있었는데요. 이날 저점이 1월 6일 날부터 해가지고 10월 6일 날부터 해가지고 11월 18일까지 대략 한 7, 8, 9, 8% 정도 연말 장사가 보였는데요. 그냥 다 내려와 버린 것 같습니다. 어제 그냥 폭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장대 거량 수반되면서 낙폭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 모양새 봐서는 뭐 조만간에 몇 그루 올라가겠죠. 어제는 전 세계적인 외부 악재, 아시아 증시가 먼저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가 어제 또 반영을 쭉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쪽 살펴봤고요. 어제는 유럽, 독일이 4.15, 영국이 3.6, 러시아 4.58, 이탈리아 4.6. 그 아시아보다 유럽 쪽의 영향이 더 크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은 거의 각 나라별로 몇만 명씩 발생하죠, 매일. 그러다 보니 유럽 쪽에서 더 크게, 강하게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시아보다요. 뭐 미국까지 어째 영향을 받았고요. 이제 다행히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틀 쉬었다 가니까요. 그 내일, 모레, 월요일 장세는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댓글도 봤어요. 뭐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주식 투자하려면요 이런 걸 감수하셔야 돼요. 지금 2530인데요. 고점 대비 3300에서 2900이니까요. 지금 한 400포인트 빠졌죠. 13포인트 하락했어요. 이 정도는 이겨내셔야죠. 지금 100% 가까운 상승세 보이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1400서부터 3300까지 갔으니까 100%가 좀 넘었죠? 한 120%까지 상승했는데 조정을 가졌잖아요. 120% 뜨고 한 13, 14% 빠졌는데요. 요거 빠지는 과정에서 물론 힘들겠으나 요걸 가지고 어렵다 그러면 주식하기 힘들어요. 시간이 주식은 또 올라갔다가 빠지고요. 또 빠졌다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냥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여러분들이 신용 매매라든가 미수 매매라든가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여유 있게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뭐 시가총액이라든가 업종 대표주라든가 가능하면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기 바라고요. 배당도 나올 것이고요. 시간 지나면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냐라고 봐야 되겠으나 아마도 제가 보기에 내년 중으로 3,300이 아니라 뭐 4,000 이상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내년 중으로 좋은 날 올 거니까 좀만 더 참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하나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증권사 직원들은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할 때는요, 많이 공부를 많이 해요. 한가하거든요. 시장이 화랑기 때는 정신 없잖아요. 이럴 때는 정신 없거든요. 투자자들도 만나야 되고, 매일매일 투자자들 수익률 체크도 해줘야 되고, 이제 팔 때 되면 연락도 해줘야 되고, 정신 없어요. 또 수익률 좋으니까 직원들끼리 또 뭐 술자리 많이 다니겠죠? 이런 장 분위기는 술자리 갈 분위기도 아니고요. 그냥 조용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럴 기회에 제가 밑에 경영 분석 먼저 한번 쭉 보시고요. 지표 분석, 뭐 캔들 차트, 패턴 분석, 지표 분석, 추세 분석 한 번씩 쭉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결국 유튜버 애들한테 영원히 의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이제 여러분들이 독립을 하셔야죠. 유튜버들이 말하는 건 이제 순전히 그냥 참고 삼아서 몇 사람 의견 들어보는 건 괜찮은데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판단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판단할 수 있는 그 시장에 대한 그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공부하시고요. 어제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팠던 거 요 장대 양선이 나왔잖아요. 이날이 11월 20일이죠. 화요일 날이었나요? 화수목금. 월요일군요. 월, 화, 수, 목, 금이군요. 월요일 날 장대 양선 나오고 매미가 3마리 붙었죠. 화, 수, 목. 그래서 월요일 날 상승했던 거를 화, 수, 목이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은 이 월요일 날 장대 양성만큼의 양선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정상이라보다 그래야 시장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장대 양성이 나왔다면 그 3법형이에요. 이건 변화를 당연히 장대 양성만큼을 그대로 메꿨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가 나오는 시점인데 그래서 올라갈 걸 예상했어요. 뭐 제가 목요일날 저녁에 금요일에는 이런 40포인트 정도 양성이 나오지 않겠냐 그랬는데 거꾸로 쭉 빠져버렸습니다. 아마 오전장 초반에는 뭐 코로나 변이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었을 걸로 판단되는데 장중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쭉 밀린 걸로 보여집니다. 그 매매를 보니까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입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초반에 이렇게 매도가 많지 않았었는데 11시 반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수 우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변이란 얘기가 아마 11시 반 이후부터 11시 이후부터 퍼진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너무 많이 팔다 보니 거기에 휩쓸린 걸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어제도 장 초반에 연기금이 270억 또 선빵 때렸어. 이때 외국인 그 연기금이 270억 선빵 때리고요. 뭐 금융투자가 쭉 팔다 보니 그냥 연기금은 이제 막판에 좀 즐기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전혀 안 되죠? 그래서 금융투자가 3,700 매도하고 외국인이 1,700 플러스해서
네, 매도세로 돌변한 게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워낙 그 금융 투자 쪽에서 매도가 많다 보니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 300, 400억까지 매수를 보였었거든요. 520억까지, 530억까지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10시 반경에 그러다가 이때쯤입니다. 이때까지 한 530억 정도 매수 우위 보이다가 아마도 이제 뭐 변이런 코로나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동반 매도 본연에게 폭락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연기금은 초반에 270억 매도하고요. 그래도 막판까지 매수는 안 하고 계속 매도 우위를 보인 것 같습니다. 560억 매도 보였어요. 이럴 때라서 좀 사면 좋은데요. 네,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하겠어요? 마음 편하게 기다려 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대형주 가능한 위주로 초보자분들일수록 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름장 3월 10일 날 이때부터 제가 여러분께 그 시황 설명을 시작했었는데요. 이때까지 본격적으로 매수 시점이 왔습니다 말은 한 번도 안 해왔던 것 같아요. 이때 올라갈 때는 좀 무서웠고요. 아마 이무렵엔 여러분께 아마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권했던 것 같고 여름 장세에 대비해달라 얘기했던 것 같고 쭉 내려왔습니다. 뭐 개별 종목 위주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으나 전체 시장 장세 분위기는 한 번도 제가 매수를 때가 됐다란 말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연말 장세 좀 준비하면서 뭐 증권 쪽 관심을 좀 보였었는데요. 연말 장세가 예상했던 연말 장세가 나오지도 못했어요. 대만은 그래도 올랐다가 빠지는데 우리는 오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빠지니까 마음이 더 아프고 더 춥네요. 우리가 겨울에 추운 이유가 특히 군대라든가 등산할 때 우리가 추운 이유는 그 계속 추운 데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도시 생활할 때는 추운 데 있다가 또 건물에 들어가면 따뜻했다가 또 추운 데 갔다가 버스 타면 따뜻했다가 또 길거리 갔다가 또 찬바람에 춥다가 또 건물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추위가 오래 지속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추운지 왜 추운지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추위만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그 느끼는 강도가 그 추위가 더 크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군대는 계속 추운 데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추움을 느끼는 거겠죠. 좀 올라갔다라도 내려왔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쉬움입니다. 좀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 12월 초까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제는 밀렸으나 얼마만큼 낙폭이 나올지는 뭐 직점 저점은 깨지 않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기 그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나흘 연속 팔았어요. 한 사흘 팔고 이틀 팔고 매수할 걸 봤는데 나흘 연속 매도했거든요. 다음 주 초 또 다음 주에 또 12월 월초 장사 있기 때문에 뭐 미우나 곰나 매수가 좀 들어올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직점 저점은 깨지 않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다음 주 그 뭐 10일 또 중순 되면 또 배당 투자도 있고 하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라고 그 배당 받으시고요. 연초까지 그냥 편안하게 사고 팔고라기보다는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그 신용거래 하지 마시고요. 미수거래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그 본격적인 매수 시점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그냥 경험 삼아서 사고 팔고 싶은 종목 있으면 한 10주, 20주 사타 팔아타 하시고요. 그냥 시장을 편안하게 지켜보세요. 서둘지 마세요. 그냥 은행 금리 정도 내지 나오면 좋고요.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 그러면 행복하게 느끼시면 됩니다.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면 그럴수록 또 마음이 아프고요. 불안해지고 초조해져요. 쫓기지 마시고 여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증권 시장에서 한 20년 있었어요. 1000포인트 갔다가 폭락하는 걸 몇 번 봤거든요. 뭐 세상이 노래지는 걸 많이 봤죠. 저뿐만 아니라 또 투자자들 분들 또 피해를 많이 입는 것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뭐 종목을 해야 되나 고민도 해봤는데 종목을 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토요일이고요. 편안하게 제가 그냥 오늘 시장 정도만 얘기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률을 당장 올린다라기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를 찾아다니기보다는 나무에 붙어있는 매미라든가 뭐 껌딱지 이런 걸 여러분들 열심히 찾아보지 마시고 큰 흐름, 숲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경영분석 보시면 그 계절 따른 거라든가 뭐 뭐라 그럴까요? 스탑로스에 가서 제가 손절매돼서 작성하는 거 있으니까 그걸부터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고 이럴 때일수록 그냥 마음 편하게 밑에 있는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20분 지났으니까요. 제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주 월초장세 그래도 한번 기대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